자, 여기서 저 육성을 좀 들어봅시다. 우리 파트너 중에 한 명입니다. 량간도에 사는 여성인데요. 네, 이분이 그 전화로 직접 연결시켜서 채군 상황을 좀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작년부터 이제 시내에서 사람들 많이 죽고 굶어 죽었다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코로나는 글로벌에서 죽은 사람보다 봉사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 돈도 더 떨어지고 개인 돌보리 아예 안 되니까 장애인 버리고 배달 죽은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뭐 100%까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동네에서 3-4명은 기본으로 죽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굶는지 그리고 이제 구걸하는 사람들이랑 뽀찌비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는 지금 뭐 완전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다 어렵습니다. 알자니까 뭐 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자니까 사람들이 그저 서로 인공하려고 찾아다니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일자고 한두 끼 벌이 하기도 하고 고난의 행군 때는 뭐 생활력이 없는 사람들이 죽는다 그랬자니까. 근데 지금은 다 힘들어서 그리고 간부들이나 살지 다른 사람들은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집이라든가 또 혼자 사는 집이라니 그리고 혼자 있는 집이 있자니까 집은 다 꼴뚜기 수주입니다. 물이 없어서 다 집안에 쟁기 다 팔아먹고요. 안 보입니다. 그런 집들이 진짜 많습니다. 어제도 우리 동네에서 늙은이 하나 버려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집에 가서 봤는데 소금 한 숟가락도 없더랍니다. 당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세대 대처하라고 하는데 대책이 좀 배고프 주도 무슨 10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지금 대책이 없으니까 긴급으로 좀 깡에 국수 한 킬로씩 며칠 전에도 살기 어려운 집 탔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며칠 살겠습니까? 작년에 죽은 사람들 굶어 죽었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뭐 있다면 어떻게 굶어 죽었는지 이런 거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작년에는 연구하면서도 제대로 안 되고 차단하고 이럴까요? 있는 거 다 때려먹고 미치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먹을 게 없으니까 울면서 영양도 약해지고 설사나 감기 같은 별거 아닌 병에도 막 죽었습니다. 요즘에 늙은이들은 거의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조금 아는 사람도 약을 못 쓰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니까 우린 여긴데도 심했는데 육주나 김치 가문 같은 데서는 아파트에서 하루에 2-3명씩 죽어나갔다 하자니까. 그래서 위에서도 급하니까 굴량위로 전자문자 풀어서 일주일 정도 무슨 배급도 식량도 주고 막 그랬습니다. 예, 이 여성분은 우리 아시아프레스에서 오랫동안 조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주 좀 힘든 그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후 4월까지가 너무 사람들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5월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부에서 그 지원미 그러니까 전량 세대 조사를 절저히 하고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씩 주기 시작해서 이 여성도 6월 이후에 현재는 작년보다 많이 낫다 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왔습니다. 자 오늘의 중심 테마인 그 경제 문제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아시아프레스에서도 일단 그 자그마한 조직이고 돈도 없고 해서 너무 한도가 있지만 그래도 내부 그 우리 파트너들이 열심히 조사를 해줘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2020년도부터 일단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 정권에서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거는 정체가 잘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 그 국영 매체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전부 공표에도 좀 한도가 있고 그리고 다른 그 북한 내부 정보를 전해주는 매체도 우리도 좀 많이 좀 어려웠지만은 RFA라든지 데일리니케라든지 그런 데서도 많이 저 정보 그 접근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가라는 게 파악하는 거에 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2023년도에 그 우리가 촬영한 건데요. 공산주의로 가자라는 구호가 21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노동신문에도 나왔는데요. 근데 이것이 왜 지금 다시 공산주의 이야기인가라는 그런 부분도 좀 의문이었는데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체로서 큰 변화는 견제 이야기니까 조금 지루할 수가 있어요.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이따 좀 질문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의문 좀 있으면 이따 질문 물어보십시오. 네. 첫째로서는 역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신량 전매제와 배급제 부활, 그걸 시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양곡 판매소라는 게 들어보셨는지, 그러니까 국가가 쌀 아니면 옥수, 주식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전매점인데요. 이 시도는 2000년대 초반에 그리고 김정은 시절이 들어서면서도 몇 번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실패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신량 판매를 독점하려면 시장하고 경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농촌에 있는 신량들이 계속 시장에 유출되면서 국가가 확보하지 못해서 그거에 실패해서 제대로 그 양곡 판매소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우리 파트너가 이건 2012년도 량간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떤가 물어보니까 문만 열었지 계속 좀 쌀도 없고 갈 사람도 없고 판매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19년도부터 양곡 판매소가 다시 부활 시작했습니다. 량간도 정보가 우리에게는 제일 빨랐어요. 그 다음에 해부터 함경북도에서 조금씩 시작됐고, 네, 그리고 동시에 시장에서의 신량 판매를 많이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국 2023년도에 1월경에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뱀미 옥수수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영 양곡 판매에서 곡식 전매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네, 채권고 가격을 좀 봅시다. 지금 시장에서 판매 금지가 됐으니까 사적인 암고래인데요. 뱀미가 대충 한 킬로 6,400원, 옥수수 3,400원. 이걸 4월 달에 4,400원, 2,200원으로 팔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대충 북한 돈 1,000원이 한국 돈 100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도 충분한 양이 있는 게 아니고 한 세대당 얼마라고 한 달 상하에 나눠서 줍니다. 대충 한 달에 한 세대 한 3식구, 4식구를 하면 한 10kg, 5kg부터 10kg 사이, 10kg 사이 정도만 판매합니다. 그리고 6월분, 지난 6월 달에 옥수수와 그 뱀미의 판매가 량간도입니다. 없었고, 러시아산 밀을 한 킬로 5,500원으로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푸틴의 반북 정후를 해서 러시아에서 많은
그 실량이 들어갔다. 이거는 지용성인지 아니면 무역으로 들어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러시아산 밀이 많이 북한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군대에도 러시아산 밀이 군량미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암고래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2013년도 그 천진 시장인데요. 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장사꾼들이 누구한테 부탁을 받거나 누구한테 면접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능력을 가지고 어디서 입수해서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쌀이라는 거는 농촌에서 생산되니까 농촌에서 그러니까 말하면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쌀이 그 국가에 가지 않고 유출돼서 시장에 나가는 그런 유출 상황이 계속됐었고 그 다음에 그것도 당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허용했었으니까 시장에서 자유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아니었죠. 예. 근데 왜 이런 양곡 판매서 그러니까 그 실량 전매제 도입을 시도했는가 하면 역시 실량의 유통, 실량이라는 게 말하면 주민 생활의 기본적인 기본이니까 그런 실량 유통을 유통의 주도권을 시장에서 탈환하기 위해서 국가 전매제 바로 우리는 칼로리 턴치로 보고 있습니다. 칼로리원을 국가가 장악해서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옛날식 움직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주목한 것은 실량 배급제 이건 90년대 후반, 90년대 전반에 어려운 기업소들에서 특히 함경북도라든지 량간도에서 실량 노동자에 대한 실량 배급이라는 게 무너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어려운 90년대 초반부터 고난의 행군식에 들어서면서 배급제가 무너진 지역, 무너진 직장, 무너진 공장들이 계속 확대됐습니다. 근데 결국 2000년대 이후는 배급제를 유지하고 있는 배급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인구의 한 30% 정도가 아닐까라는 연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멀지 않는 수치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배급제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출공하는 노동자 본인분만 한 달에 3kg 내지 7kg 정도를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좀 기업소 간에 그러니까 공장 기업소 간에 격차가 있었죠. 그런데 그러면 재원이 어디인가? 배급을 좀 주기 시작했으면 이걸 어디서 재원을 포장하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국가가 몇 년만 해서 배급제가 부활한다면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몇 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거기서 기업소에서 쌀을 실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럼 재원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이거 좀 많이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국가가 각 기업에다가 자율 경영을 하라라는 해서 쉽게 말하면 돈 벌어서 자기 책임으로 배급해야 된다. 이거는 강요인데 그래서 지방에서 자급자축 공장 기업소 독자적으로 수익을 만들어서 배급하라. 그것도 쉽지 않지만은 일단은 재량권을 주고 각 기업에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주는 쌀은 구제 성격, 그러니까 취업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주는 형태로 준 거는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공장 기업소에서 독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를 설명해 드리면, 양강도 해상 철강 공장이 있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여기서는 기업 내 맥주 공장, 빵 공장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만든 빵, 맥주를 잘 팔렸답니다. 근데 이걸 국영시장, 국영산점, 잠마다 시장 등에 팔아서 그래서 돈 벌어서 배급을 줬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배급은 100%가 아닙니다. 한 달에 3kg 내지 7kg분에 불과하지만은 그래도 일부를 좀 부활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 말에는 부터 금년 초에 여기 양강도 해산절강 공장에서는 난방용 땔감을 운방하는 그런 업무를 맡아서 거기서 그 수익을 창출했답니다. 그러니까 땔감은 주로 그 시장에서 판매가 됩니다. 장사꾼들이.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직접 산에 들어가서 땔감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그걸 맡아서 그러니까 운방하는 일을 해가지고 부수입을 만들어서 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무산광산, 이거는 아는 사람도 많으시겠지만은 그 북한 최대 절강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업 내에 건무직장이라는 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건무직장.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관계하는 기업소니까 홈이라든지 낫, 삽 이런 농기구들을 생산해서 그걸 시장에도 팔고 국영산점에도 팔고 그리고 농장에서도 에게도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규모가 큽니다. 300명 규모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 무산 주재 협조자에게 오늘 세미나 위해서 좀 물어봐서 조사를 부탁을 해서 대답 받았습니다. 근데 무산광산은 또 이렇게도 대답했어요. 무산광산은 철감만 생산하죠. 철감만 채굴 하지 않습니까? 그걸 옛날에는 중국에 많이 수출했어요. 근데 돈벌이 잘 됐었습니다. 근데 중국한테서 견제 체제를 받으면서 중국에서 팔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국내에서 유통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전진에 있는 제철소, 거기에다가 국가 계획으로 주거나 아니면 판매하는 구조가 이제 제공권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국내에서 절강석을 팔아야 얼마 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산의 우리 파트너는 철강석을 아무리 캐도 돈을 못 버는데 고무 직장을 유일하게 돈 벌 수 있다. 작년 초부터 본격으로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소 내에서 이것도 좀 특이한 상황이었는데요. 직장에서 경영하는 사람들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선거를 실시해서 일단 당에서 너 좀 경영하라. 근데 또 몇 사람 후보자를 내세워 가지고 그 노동자들에게 직장에서 그 경영 책임자를 선고시켰답니다. 이거는 무산광산뿐이 아니고 여러 직장에서 공통적으로 나왔어요. 네. 근데 많은 직장에서 선거를 실시해서 그러면 능력이 있는 간부는 그러니까 부업을 아니면 그 돈벌이 경영을 잘 해서 배급을 잘 주는 그런 간부가 좋은 간부이겠죠. 근데 배급을 잘 못 주는 그런 경영 간부는 못한 간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 내에서 직장 회의 때마다 간부에 대한 비판 받는 사태가 많이 생기고 있었어요. 이것도 좀 전체는 알 수가 없지만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급을 안 주는 그 직장에서 이탈을 하고 다른 데에다가 전적을 하는 그런 움직임도 계속 있어서 너무 그 양간 내에서는 너무 그런 움직임이 많아지면서 당에서 더 이상 하지 말라 이렇게 제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원인, 이유, 그거는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저도 우리도 좀 정보 부족 때문에 그러지만은 배역이 나오지 않는 불만, 그러니까 지금 출근은 아주 강하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는 사람을 무단 결근자 아니면 직장 이탈자 이런 취급을 해서 초벌을 합니다. 노동 단련이나 보내거나 악질할 경우는 교화까지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해서 장사 못하니까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해봤자 배급도 제대로 못 받는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생활을 유지의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 불만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국가로 돌리지 못하게 하는 좋은 센스, 좋은 아이디어였구나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간부들한테 들었답니다. 너희들이 뽑은 경영 간부의 반쯤이니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라. 그러니까 당 간부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선택한 간부가 경영한 게 아니냐, 전부 책임이 아니다. 이런 식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직자 출근 강요네, 출퇴근 아닙니다. 출근 강요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작년 봄에는 량간도 해산시에서는 매일 아침 직장에 행렬, 그러니까 행진하면서 출근해야 될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임을 올렸습니다. 노임 북한에서는 월급이라고 하지 않고 노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노임을 갑자기 작년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에 10배 이상 대폭 인상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우리도 아시아프레스도 놀랐는데 거기에 있는 정도의 임금 인상, 노임 인상을 했습니다. 그 작년 초에 비해서 1,500원, 2,500원이었 그리고 간부가 4,000원, 8,000원 수준이었던 것이 그 3만 원 넘는 노임을 주게 됐습니다.